여러분 혹시 텃밭에 호박을 심었다가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정작 열매는 몇 개 따보지도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애써 달린 작은 호박이 끝부분부터 까맣게 썩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쉰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제가 딱 한 포기의 주키니 호박만 심고도 겨우내 먹고 남을 만큼 산더미 같은 수확을 거두는 절대적인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10중 8구는 에이, 말도 안 돼, 라며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평범한 주말 농장을 거대한 호박 공장으로 바꿔버릴 놀라운 기적의 농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농부들이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준다는 바로 그 숨겨진 진실 말이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왜 실패했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다수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비밀을 파헤치기에 앞서 우리는 왜 호박이 그토록 많은 잎사귀만 만들어내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키니 호박은 본래 엄청난 성장 에너지를 가진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조금만 환경이 안 맞으면 열매를 맺는 대신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에만 모든 영양분을 쏟아붓는 얄미운 습성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퇴비더미 위에 툭 하고 씨앗을 던져놓기만 해도 수레로 실어 나를 만큼 호박을 거두었다고 하죠. 현대에 와서 우리가 좁고 척박한 텃밭에서 쩔쩔매는 이유는 바로 그 원초적인 환경을 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박은 생존 본능이 아주 강해서 위기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영양분이 너무 불균형하게 많을 때 열매 맺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호박의 생리적인 본능을 역이용할 겁니다. 식물이 스스로 열매를 쏟아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아주 교묘하고도 과학적인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20가지의 단계별 철칙을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텃밭은 호박으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씨앗의 선택입니다. 흔히들 시장에서 파는 늙은 호박을 갈라서 씨를 말려두었다가 다음 해에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싹은 아주 잘 납니다. 하지만 이런 씨앗을 심으면 10중 8구 잎사귀만 정글처럼 우거지고 열매는 가뭄에 콩나듯 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적인 퇴화 때문입니다. 다수학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교배종, 즉 1세대 잡종 씨앗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포장지에 F1이라고 적혀있는 씨앗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오직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도록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디자인된 식물계의 엘리트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동네 이웃인 김씨 아저씨는 매년 묵은 씨앗을 심고 열매가 안 달린다고 불평하시지만 저는 항상 새 씨앗을 사서 심기 때문에 수확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씨앗 한 봉지 사는 돈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작은 투자가 나중에 수백 개의 호박으로 돌아옵니다. 씨앗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포장재 안에 은박으로 한 번 더 밀봉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발화율을 높이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좋은 씨앗은 색깔이 선명하고 곰팡이 핀 흔적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수학을 향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첫 단추입니다. 씨앗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파종 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마른 씨앗을 차가운 흙 속에 그냥 푹 찔러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깨어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흙 속의 벌레나 곰팡이의 공격을 받아 싹도 트기 전에 썩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저만의 놀라운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카모마일 차에 씨앗을 목욕시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카모마일 티백 하나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세요. 온도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찬물에 씨앗을 딱 24시간만 담가두세요. 카모마일에는 천연 살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씨앗 표면의 나쁜 균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온기가 씨앗 깊은 곳의 생명 스위치를 찰칵하고 켜줍니다. 하루가 지나면 씨앗이 통통하게 물을 머금고 끝부분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씨앗은 흙에 심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뿌리를 내립니다. 남들보다 일주일 이상 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이제 호박이 자랄 집, 즉 흙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일반적인 텃밭 흙에 그냥 심으실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호박은 먹성이 엄청난 대식가입니다. 일반 흙에서는 금방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따뜻한 침대라는 뜻의 온상 기법을 아주 작게 응용할 겁니다. 삽으로 깊이 50cm, 폭 50cm 정도의 꽤 깊고 넓은 구덩이를 파세요. 생각보다 깊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 맨 밑바닥에는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을 10cm 두께로 깔아줍니다. 이것이 나중에 썩으면서 열을 내어 호박의 발을 따뜻하게 데워줄 겁니다. 그 위에는 잘 부숙된 퇴비, 즉 푹 썩은 거름을 20cm 두께로 듬뿍 채워 넣으세요. 이때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미부숙 냄새나는 거름을 쓰면 가스가 발생해 뿌리가 다 타버립니다. 반드시 흙냄새가 나는 완벽한 퇴비를 써야 합니다. 퇴비 위에는 파냈던 겉흙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린 구덩이는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완벽하게 되며 아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뿜어져 나오는 마법의 주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구덩이는 최소한 씨앗을 심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 두어야 흙이 안정되고 온도가 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흙 준비가 끝났다면 심는 시기와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달력을 보고 아무 날이나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키니 호박은 추위에 아주 약한 작물입니다. 밤 기온이 섭씨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씨에 심으면 성장을 멈추고 심한 감기에 걸려 평생 비실거리게 됩니다. 벚꽃이 완전히 떨어지고 낮 기온이 섭씨 20도를 훌쩍 넘는 늦은 봄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심는 깊이에도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씨앗을 너무 깊이 묻으면 싹이 햇빛을 보기도 전에 에너지를 다 쓰고 죽어버립니다. 정답은 씨앗 두께의 딱 3배 깊이입니다. 대략 2cm에서 3cm 정도 깊이로 흙을 파고 씨앗을 눕혀서 놓은 뒤 아주 가볍게 흙을 덮어주세요. 꾹꾹 누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흙 속에도 공기가 통해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심은 후에는 물을 흠뻑 주어야 하는데 이때 조리개를 높이 들어 물방울이 부드럽게 떨어지게 해야 흙이 파여 씨앗이 드러나는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심고 나면 대개 5일에서 7일 안에 귀여운 떡잎 2장이 흙을 뚫고 힘차게 올라오는 기적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싹이 올라왔을 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 어린 생명을 노리는 적들이 텃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밤에 몰래 활동하는 군뱅이나 거세미 나방 애벌레입니다. 이 녀석들은 밤사이에 어린 호박의 줄기 밑동을 싹둑 잘라먹고 도망갑니다. 아침에 나와보면 어제까지 멀쩡했던 새싹이 댕강 잘려 누워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놀랍고도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 마신 플라스틱 생수병이나 투명한 일회용 커피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칼로 오려내고 뚜껑을 연 상태로 어린 새싹 위에 조심스럽게 씌워주세요. 그리고 컵 주변의 흙을 살짝 덮어 틈새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애벌레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투명한 컵은 작은 온실 역할을 해서 차가운 밤바람을 막아주고 낮 동안의 열기를 보존해 주어 새싹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미세기후를 만들어줍니다. 새싹이 자라서 컵 위로 잎이 삐져나올 때쯤 해질 무렵에 컵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새싹 생존율을 100%로 끌어올리는 특급 노하우입니다. 호박이 조금씩 덩치를 키우기 시작하면 이제 물 관리가 생명줄이 됩니다. 호박잎을 한번 만져보세요. 아주 크고 넓적하죠? 이렇게 거대한 잎사귀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수분을 공기 중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찔끔찔끔 물을 주면 뿌리가 흙표면 근처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한여름 폭염이 왔을 때 뿌리가 말라버려 식물 전체가 축 늘어지고 맙니다. 호박물 주기의 정석은 한 번 줄 때 흙 속 깊은 곳까지 흠뻑 젖도록 왕창 주는 것입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겉흙을 손가락으로 파보아서 2cm 정도 깊이까지 바싹 말라 있을 때가 바로 물을 주어야 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또한 물을 주는 시간도 기가 막히게 중요합니다. 한낮에 잎사귀 위로 차가운 물을 뿌리면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햇빛에 까맣게 타버립니다. 무조건 해가 지기 전 늦은 오후나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잎사귀를 피해 흙과 줄기가 만나는 밑동 부분에만 물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호박의 수명은 2배로 늘어납니다. 물을 올바르게 주는 방법을 아셨다면 이제 그 물을 흙 속에 꽉 가두어두는 비결을 배울 차례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멀칭, 즉 흙덮기입니다. 노출된 맨흙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흙 표면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호박의 잔뿌리들은 이런 딱딱한 흙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박 주변의 흙을 이불처럼 포근하게 덮어주어야 합니다. 비닐을 덮는 분들도 많지만 다수확을 위한 최고의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른 풀이나 볏짚입니다. 이것들을 호박줄기 주변 반경 50cm 넓이로 두께는 최소 5cm 이상 푹신하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볏짚 멀칭을 하면 한여름 땡볕에도 흙 속은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지렁이와 같은 유익한 토양 생물들이 이 덮개 아래로 모여들어 흙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줍니다. 게다가 잡초가 자라는 것을 완벽하게 억제해 주어 김매기 하는 뼈 빠지는 고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른 풀들은 서서히 썩어 다시 호박을 위한 최고급 천연 유기농 비료로 변신합니다. 일석삼조를 넘어선 진정한 마법의 흙덮기 기술입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 봇잎이 5장에서 6장 정도가 되면 첫 번째 밥을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사람도 청소년기에 밥을 가장 많이 먹듯이 식물도 이때 질소 성분을 엄청나게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파는 화학 비료를 무턱대고 한 움큼 쥐어 던지면 호박은 비만증에 걸려 잎만 괴물처럼 커지고 맙니다. 안전하고 강력하게 폭풍 성장을 이끄는 천연 액체 비료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주변에 널려있는 잡초나 깻묵을 통에 담고 물을 가득 부은 뒤 2주일 정도 그늘에서 뚜껑을 덮어 삭히면 됩니다. 냄새는 조금 고약할 수 있지만 호박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이 진한 잡초 액비를 물에 10대 1 비율로 연하게 희석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 주변에 부어주세요. 흙 속의 미생물들이 열광하며 활동을 시작하고 호박잎은 진한 녹색으로 반짝거리며 엄청난 속도로 줄기를 뻗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화학 비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풍부한 영양 공급 방식입니다. 잔뿌리가 화학 물질의 화상을 입을 염려도 전혀 없이 안심하고 식물을 키워 올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최고의 지혜입니다. 성장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호박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커다란 잎들을 사방으로 뻗어냅니다. 텃밭 초보자들은 잎이 크고 무성할수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착각하며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다수확을 방해하는 가장 끔찍한 함정입니다. 잎이 너무 빽빽해지면 식물 안쪽으로 바람이 통하지 않고 그늘이 집니다. 햇빛을 못 받는 안쪽 잎들은 영양분을 만들기보다는 갉아먹는 식충이로 변하고 맙니다. 게다가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병이 순식간에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과감한 외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위나 전지가위를 소독한 후 맨 아래쪽 흙에다 누렇게 변해가거나 시들시들한 오래된 잎들을 가차없이 잘라내세요. 식물의 심장부로 시원한 바람이 쌩쌩 통하고 따사로운 햇볕이 깊숙이 스며들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잎을 잘라내면 호박은 더 이상 쓸데없는 잎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남는 엄청난 에너지를 오롯이 새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맑고 건조한 아침에 하셔야 상처가 금방 마르고 균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점도 절대 잊지 마세요. 잎을 정리해주면 드디어 크고 아름다운 노란색 호박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박꽃은 암꽃과 숫꽃이 따로 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숫꽃은 길쭉한 줄기 끝에 달리고 암꽃은 꽃 바로 밑에 이미 작은 아기 호박 모양을 달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숫꽃의 꽃가루가 암꽃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꿀벌이나 나비가 이 일을 대신해 주지만 도시 근처 주말 농장이나 좁은 텃밭에는 벌들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는데도 며칠 뒤 아기 호박이 누렇게 변하며 툭 떨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수정이 되지 않아 굶어 죽은 것입니다. 이럴 때 가만히 하늘만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직접 인공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이슬이 거칠 무렵 텃밭으로 나가세요. 활짝 핀 숫꽃을 꺾어 꽃잎을 뒤로 젖히고 가운데 수술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활짝 핀 암꽃의 가운데 암술머리에 이 수술을 붓질하듯 부드럽게 톡톡 문질러 꽃가루를 묻혀줍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직접 붓질을 해준 그 암꽃에서 다음 날부터 무서운 속도로 주키니 호박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신다면 그 엄청난 희열의 농사의 끈을 절대 놓지 못하실 겁니다. 추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아기 호박들이 쑥쑥 자라기 시작할 때는 영양분의 종류를 완전히 바꿔주어야 합니다. 초기에는 잎을 키우는 질소가 필요했지만 지금 열매를 맺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칼륨과 인산입니다. 질소를 계속 주면 열매는 안 크고 잎만 괴물처럼 계속 자랍니다. 칼륨을 아주 쉽게 그리고 무료로 공급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바나나 껍질과 나무째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버리는 바나나 껍질은 천연 칼륨 덩어리입니다. 껍질을 가위로 잘게 잘라 호박 주변 흙 속에 얕게 파묻어 주세요. 또는 캠핑하고 남은 깨끗한 나무의 재를 한 줌 쥐어 호박 밑동 주변에 훌훌 뿌려줍니다. 나무가 불타며 남긴 이 재 속에는 인산과 칼륨, 그리고 식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각종 미네랄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이 영양분들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호박 뿌리로 쫙쫙 빨려 들어갑니다. 칼륨을 충분히 먹은 호박 열매는 껍질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속이 꽉 찬 단단한 구조를 갖게 되며 맛 또한 기가 막히게 달콤해집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비싼 화학 비료를 능가하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를 주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열매가 막 커지는 즐거운 시기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불청객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바로 호박잎을 하얗게 뒤덮는 흰가루병입니다. 마치 잎사귀에 누군가 밀가루를 잔뜩 뿌려놓은 것처럼 보기 흉하게 변하면서 식물의 광합성을 틀어막아 말라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안 통할 때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농약을 치자니 내가 먹을 건데 찝찝하고 그냥 두자니 밭이 전멸할 것 같아 고민이시죠? 베이킹소다 하나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물 2리터에 주방에서 쓰는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과 식용유 몇 방울, 그리고 주방세제 딱 한 방울을 섞어서 잘 흔들어 주세요. 식용유와 세제는 이 약물이 잎사귀에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마법의 혼합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잎의 앞뒷면에 흠뻑 뿌려주세요.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분이 잎 표면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려 흰가루병 곰팡이가 단 1초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병이 오기 전 미리 뿌려두면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 한여름 내내 푸르고 깨끗한 건강한 잎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고의 친환경 방제 비법입니다. 곰팡이를 막아냈더니 이번에는 무서운 진딧물과 응애 무리가 잎 뒷면에 까맣게 달라붙어 즙을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악마들은 번식력이 엄청나서 며칠만 방심하면 호박 전체를 점령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학농약 근처에는 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 벌레들을 퇴치하기 위해 마늘과 매운 고추를 활용한 초강력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봅시다. 다진 마늘 한 큰술과 아주 매운 청양고추 서너 개를 잘게 썰어 물에 끓인 뒤 하루 정도 푹 우려내서 체에 거릅니다. 이 매운물을 분무기에 담아 벌레가 모여있는 잎 뒷면을 향해 무자비하게 발사하세요. 사람도 매워서 눈물이 쏙 빠지는 이 물을 맞은 진딧물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마늘의 강력한 알리신 성분과 고추의 캡사이신은 벌레들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독가스와 같습니다. 이것은 냄새만으로도 다른 나방들이 알을 낳으러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기피제 역할도 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냉장고에 보관하며 여름 내내 쓸 수 있으니 텃밭에 갈 때마다 이 마늘고추물을 허리에 차고 든든한 보안관이 되어 내 호박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 드디어 수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초보자들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호박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신기해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주키니 호박을 어른 팔뚝만하게, 심지어 야구방망이만큼 커지도록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풍성해 보여서 동네방네 자랑하기 좋겠지만 식물 입장에서는 이것이 끝입니다. 너무 커버린 열매 안에 씨앗이 여물기 시작하면 호박덩굴은 나의 번식 임무는 모두 끝났다 라고 판단하고는 더 이상 새로운 꽃을 피우지도 열매를 맺지도 않고 서서히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다수학의 핵심은 수확 타이밍에 있습니다. 열매 길이가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상태. 껍질을 손톱으로 눌렀을 때 톡하고 연하게 들어갈 때가 바로 수확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는 요리해 먹기도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에게 엄청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 내 아기를 누군가 빼앗아갔어. 빨리 새 아기를 만들어야 해. 라고 위기감을 느낀 호박은 그 다음 날부터 맹렬하게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수확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놀랍게도 호박 한 포기에서 일주일에 대여섯 개, 한 달이면 20개가 넘는 열매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마법의 식물처럼 끝없이 자라납니다. 수확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호박줄기를 무리하게 손으로 비틀어 따려고 하면 굵은 원줄기가 찢어지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소독된 예리한 칼이나 전지가위를 사용하여 열매 꼭지를 깔끔하게 싹둑직 잘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호박은 자른 단면에서 맑고 투명한 수액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갓 단 신선한 호박의 생명력입니다. 계속해서 새 열매가 열리도록 유도하려면 수확 후에도 물주기와 천연 비료 주기를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으니 밥을 제때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름 내내 부지런히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어느새 냉장고 야채칸은 호박으로 미어터지고 매일 아침 밭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질 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수학의 짜릿한 매력입니다. 주코키니. 호박은 위로 자라지 않고 땅을 기어가며 자라는 덩굴성 식물입니다. 하지만 텃밭이 좁아 공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공간 창출 마법을 부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주대를 세워 호박을 하늘로 묶어 올리는 수직 재배법입니다. 식물 바로 옆에 1m 50cm 정도 되는 튼튼한 막대를 깊숙이 박아줍니다. 그리고 원줄기가 길어질 때마다 2주일 간격으로 부드러운 끈이나 낡은 스타킹을 이용해 지주대의 팔자 모양으로 느슨하게 묶어줍니다. 꽉 묶으면 줄기가 목 졸려 죽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늘로 향하게 키우면 좁은 공간에서도 빛을 고르게 받아 광합성 효율이 극대화되고 땅에 기어다니며 벌레나 흙탕물에 열매가 썩는 현상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린 거대한 호박들을 서서 편안하게 툭툭 따는 재미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엄청난 쾌감입니다. 게다가 바람이 사방으로 통하니 아까 말씀드린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 질환도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좁은 베란다 화분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정말 기발하고 실용적인 재배 방식입니다. 수직 재배를 하든 땅바닥에서 키우든 장마철은 호박 농사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며칠 내내 쏟아지는 폭우는 흙 속의 산소를 없애버려 뿌리를 질식시키고 빗물에 튀어오른 흙입자들은 각종 병균을 잎사귀에 묻혀 온갖 질병을 퍼뜨립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절대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 미리 흙이 파이지 않도록 주변 볏짚 멀칭을 한 번 더 두툼하게 보강해 주세요. 그리고 배수로를 삽으로 깊게 파서 물이 단 1초도 고이지 않고 쫙쫙 빠져나가게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물에 잠긴 호박 뿌리는 하루만 지나도 썩기 시작합니다. 또한 비가 그치고 해가 반짝 날 때는 재빨리 밭으로 나가 바람이 안 통하는 복잡한 잎들을 서너 장 더 과감하게 솎아내어 잎에 묻은 물기가 순식간에 마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꽃가루를 옮겨줄 벌들도 비를 피해 숨어버리기 때문에 인공수정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우산이라도 쓰고 나가서 붓질을 해주어야 빗속에서도 호박이 열리는 기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가을까지 다시 폭발적인 수확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워내면 정말 하루에 몇 개씩 커다란 호박을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게 됩니다. 이 귀한 호박들을 버리지 않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농사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냉장고에 그냥 던져두면 며칠 못 가 겉이 쭈글쭈글해지고 곰팡이가 피어버립니다. 주키니 호박을 가장 완벽하게 보관하는 비밀은 바로 씻지 않는 것입니다. 흙만 가볍게 털어내고 표면에 상처가 없는 것들만 골라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하나씩 정성껏 돌돌 말아 포장하세요.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뺀 후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한 달이 지나도 방금 밭에서 딴 것처럼 아주 싱싱하고 아삭아삭합니다. 만약 그래도 너무 많다면 일정한 두께로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햇볕에 바싹 말려보세요. 말린 호박은 부피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영양분은 몇 배로 응축됩니다. 겨울철에 물에 불려 된장찌개에 넣거나 볶아 먹으면 꼬들꼬들한 식감이 고기보다 더 맛있는 환상적인 요리 재료로 재탄생합니다. 직접 키운 땀방울이 깃든 식재료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보관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할 때 맛있게 요리해 먹는 것입니다. 매일 호박전이나 찌개만 해 먹다 보면 가족들도 슬슬 물려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럴 때는 색다른 요리법으로 입맛을 돋우어 보세요. 외국에서 아주 유행하는 기발한 다이어트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호박국수입니다. 주키니 호박을 채칼이나 스파이럴라이저로 길게 뽑아내면 진짜 밀가루 국수처럼 가늘고 긴 가닥이 나옵니다. 이것을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가볍게 볶아내면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폭발하는 마법의 파스타면이 됩니다. 여기에 토마토 소스나 크림 소스를 얹어 먹으면 아이들도 호박인지 모르고 후루룩 접시를 핥아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또 하나, 호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숟가락으로 파내고 그 안에 볶은 소고기와 양파, 그리고 치즈를 듬뿍 올려 오븐에 구워보세요. 손님 상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고급스러운 요리가 탄생합니다. 직접 기른 무농약 채소로 이렇게 건강하고 다양한 요리를 가족에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텃밭 농사가 주는 진정한 행복의 절정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텃밭 농사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식물과의 섬세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잎만 보고 만족할 때 우리는 흙 속의 온도를 느끼고 잎사귀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며 꽃이 피는 아침의 이슬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한 포기의 씨앗이 자라나서 산더미 같은 수확을 안겨주는 것은 우연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물의 생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환경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결과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벌레가 먹거나 병이 생기는 것은 자연의 아주 당연한 섭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20가지의 비법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주말에 텃밭에 나가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며칠 뒤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호박줄기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엄청난 생명력과 긍정의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단 한 포기만 심어도 온 동네 사람들과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이 짜릿한 기적을 여러분 모두가 올해 반드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주키니, 호박 가수학의 비밀들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평범한 씨앗 하나가 카모마일 차의 온기를 만나 깨어나고 따뜻한 퇴비 이불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섬세한 가지치기와 인공수정을 통해 어떻게 거대한 호박 공장으로 변신하는지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많이 따는 기술을 넘어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명과 호흡하는 진정한 마스터의 길입니다. 오늘 당장 씨앗을 준비하고 흙을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땀방울이 가을 무렵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대하고 아름다운 수확의 결실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남들은 절대 모르는 신기하고 놀라운 농사 비법을 한가득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텃밭을 가꾸면서 겪었던 가장 어이없고 황당했던 실패담이나 가장 뿌듯했던 수확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멋진 식물 집사로 성장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